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리펑 편저, 김성애 옮김, DNC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이야기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의 좋은 생각 일부에서는요, 돈과 부자의 의미를 알게 하는 33편의 글이 실려 있고요. 돈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갖게 하고 돈이란 무엇인지,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2부 부자들의 좋은 습관에서는요, 부자로 가는 길에 관한 34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부를 소유하고 즐기는 법, 돈을 벌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파트로 나눠서 돈에 관한 귀중한 깨달음을 주는 6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마치 전래동화를 누군가가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헨리 포드나 록펠러 같은 대부호의 이야기도 실려 있어서 한 편의 생생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가슴에 담아두면 좋을 글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자들의 좋은 생각. 버리면 가벼워진다.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방을 다시 쌀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새로 가지고 떠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각이 필요하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다. 건강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 가장 가치가 있다. 돈이 최고의 만족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산책 중에 실종되었다. 부자는 급히 텔레비전에 개를 찾는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 100달러를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잃어버린 강아지 사진이 가득 실렸다. 방송 이후 강아지를 보내오는 사람들은 끝이 없었지만 모두 부자가 찾는 강아지는 아니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사례금이 적어서 아마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사례금을 더 올려보세요. 우리 강아지는 아일랜드 순종견이니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다음날 부자는 사례금을 200달러로 올리는 광고를 냈다. 어떤 거지가 강아지를 찾는 광고를 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강아지를 안고 200달러의 사례금을 받으러 갈 준비를 했다. 거지가 한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또다시 강아지를 찾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사례금이 300달러로 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거지는 다시 발길을 돌려 자신의 낡고 허름한 집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그곳에 묶어두었다. 넷째 날 사례금은 또 올라 있었다. 며칠 동안 거지는 그 백화점 앞 텔레비전 화면 앞을 떠나지 않았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사례금이 올라갔을 때 거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이미 죽은 뒤였다. 부잣집에서 귀한 음식만 먹고 자란 강아지는 거지가 쓰레기통에서 가져다 주는 썩은 음식을 계속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돈의 빛과 그림자 이야기 한 편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집안에 모셔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 그는 우상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빌었으나 그의 지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도 돈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하루하루 줄어가는 것이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그와는 먼 나무의 이야기 같았다. 마침내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 그는 목상을 집어서 머리 부분을 벽에다 쳐서 부러뜨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짝이는 금화가
목상의 부러진 머리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 목상에게 신성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끓고 있는 탐욕이다. 목상은 영원히 우리에게 부의 비밀을 알려주지 못한다. 단지 돈이 구세주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과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돈이 나타난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물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베푸는 태도를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가 더욱 풍부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희망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풍부한 내면에서 생겨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더 많다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개념이 모호하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단계이다.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돈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욕망을 버리고 정직하게 벌어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신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신은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를 도와주고자 가난한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한번 가르치자 돌이 황금으로 변했다. 신은 그 황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의 선물에 만족해 하지 않았다. 신은 다시 커다란 돌사자를 금사자로 변하게 하여 그에게 주었으나 그 사람은 여전히 만족해 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네가 만족할 수 있단 말이냐? 신의 물음에 가난한 사람은 잠시 우물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신은 크게 노하여 가버렸고 황금으로 변한 돌과 돌사자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작은 수익이라도 만족하라.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크든 작든 만약 작더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기대하지 말라. 나중에 큰 이익을 보겠다고 지금의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옛말에 큰 재물은 탐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만족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부를 얻기 위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최고의 도박사들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한 번만 더 라고 미련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만다. 어떤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복권 당첨금이든 일을 해서 벌어오는 월급이든 또는 환급을 받은 세금이든지 100달러는 100달러이고 그 가치는 액면가 그대로이다. 모든 재무에 관한 결정은 우리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돈 있음을 과시하지 말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매사에 다른 이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가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창피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분명 오만의 본질이 숨어 있지만 마땅히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영원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2부 부자들의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의 틀을 벗어나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돈 모으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다. 부자는 재산을 대부분 부동산,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의 재산은 주로 은행에 묶여 있다. 부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구매와 지속적인 판매의 연속이다. 우리가 사거나 파는 물건이 매우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물건들은 궁극적으로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고 자신의 시간을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시간을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고 부를 일구었는지를 곡선으로 표시해보라. 그러면 당신 삶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맞서야 운명이 바뀐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생활에 충실한 것이다.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 빈곤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아마 처음 시작은 두렵고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러워지고 두려움도 서서히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불편함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자. 부유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은 바로 이 빈곤의 압박을 부를 모으는 동력으로 삼아 우리가 원하는 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 1등이 되라. 자기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익이 많이 낳는 장사, 참신한 아이디어, 좋은 제품들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런 기회들 중에서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운이 따라야 부자가 된다고 말한다. 사실 반은 하늘의 운이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반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운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 부가 따라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또 복과 화는 길이 없어서 사람이 부르면 온다는 말도 있듯이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하늘도 그 정성에 감동하여 상을 내리실 것이다. 성공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가장 평범한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결과는 하늘에 맡겨 두어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자신의 빈곤한 운명을 변화시키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현재의 무일푼 상태를 인식하느냐는 이후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 안 돼.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이라는 마음가짐의 사람이라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다.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길을 갈 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재물이 항상 그 사람의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 철저하고 꼼꼼해야 한다. 이 글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석유 거물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최후에는 록펠러만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그가 성공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던 중에 철두철미한 계산 습관이 그가 성공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록펠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첫 번째 직업이 바로 장부 기록원이었다. 이 시절의 경험이 이후 그의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이 회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주위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다른 부서에서 보내온 영수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결과 회사가 당할 커다란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사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이후 록펠러는 회사를 차려 직접 경영에 나섰을 때 원가 절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1갤런의 석유를 정유하는 데 드는 원가를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계산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매일 출근하자마자 각 부서의 이윤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몇 년이 지나자 록펠러는 재무제표의 원가 지출, 판매, 손익 등 각종 수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가격 변동이 미묘한 기름통의 뚜껑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또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 지난달 뚜껑 재고량이 1119개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보내준 뚜껑 1만 개 중에서 9,527개를 사용했고 현재 재고가 1,517개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개의 뚜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듯 세심해서 놓치는 것이 없었고 무엇이든지 대충 처리하는 법이 없었다. 후세 사람들이 평가한 것처럼 록펠러는 통계 분석의 대가였다. 돈 때문에 일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일 속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시때때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일과 일상생활에서 얻는 즐거움에 감사하고 그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돈을 써서라도 발전 가능성이 없는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것은 마치 바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 조각배와 같다. 돈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받거나 감정을 사는 것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불가능하다. 일단 돈이 떨어지면 관계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나를 부자로 만들 친구를 만나라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다. 연로한 그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1000개의 금화를 각각 100개씩 나누어 가지도록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는 금화의 일부를 써버렸고 결국 나중에는 950개의 금화만이 남았다. 그는 9명의 아들들에게는 100개씩의 금화를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50개의 금화만이 남았구나. 그 중에서 30개는 장례비로 써야 하니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화는 20개뿐이다. 하지만 내게 1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에 대해 이야기를 해두겠다. 그들은 금화 1000개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해라. 부자는 막내 아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탁했다. 얼마 후 그는 죽어서 땅에 묻혔다. 9명의 아들들은 유산을 갖고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다. 막내 아들은 천천히 물려받은 유산을 썼다. 그러다가 마지막 금화 한 입이 남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친구 10명을 대접하는데 그 돈을 쓰기로 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모든 형제 중에서 막내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대접하였으니 이렇게 착한 녀석에게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해줘야겠군.
부자의 친구들은 제각기 막내 아들에게 새끼를 벤 암소와 돈을 조금씩 주었다. 소가 새끼를 낳자 막내 아들은 그것을 판 돈으로 장사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의 말씀이 옳으셨어. 친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야.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절약하라. 현명한 사람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노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이런 절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평생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자 되는 필수 조건.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은 돈을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 사람이기도 하다. 째째함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습성이다. 그들은 단돈 10원도 계획을 세워서 쓰지 함부로 쓰는 법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부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구두쇠가 부자 된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은요, 청년기를 보내던 대공황기에 자원을 아낍시다라는 표어를 오랫동안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검소한 인생이 가장 부유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월간 구두쇠라는 잡지도 발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건을 쉽게 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 닉슨 대통령이 잡지에 10가지 금전 절약 방법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지금 현대 시대에 대입을 시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해서 월급 중 일부를 은행에 저축하라. 5%, 10%, 25%도 좋다. 반드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라. 2. 당신의 돈이 매일, 매주, 매달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파악하라. 현금 출납부를 만들어 예상과 지출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하라. 3. 모든 영수증을 검사하고 대조하라. 혹시라도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4. 신용카드는 한 장만 남겨두고 모두 없애라. 신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빚을 졌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갚아라. 5. 도시락을 이용하라. 이렇게 하면 매주 45달러의 점심값을 절약할 수 있고 1년이면 2200달러를 절약하여 대출금을 갚거나 퇴직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라. 주차비, 연료비, 보험료, 자동차 수리비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허비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7. 투자와 재테크 서적들을 많이 읽어라. 8. 생활을 단순화하라. 집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고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라. 할인점, 경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라. 9. 물건을 살 때는 지금 이 소비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라. 값이 싸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모두 좋은 것만도 아니다. 10. 반드시 흥정을 해서 값을 깎아라. 당신이 먼저 깎아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에게 값을 깎아줄 주인은 없다. 물건은 그 가치에 맞게 써야 한다. 돈은 돌고 돈다고 말한다. 돈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쌓아만 두면 당신은 스스로 그 흐름을 막아 자신에게 들어올 돈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완벽한 재무 계획을 세워라.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종이 한 장, 실 한 올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습관은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며 써라. 남이 잘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잘못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은 자신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내부적인 소모의 결과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된다. 든든한 장벽을 만들어라. 우리는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 꾸려나가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지출을 할 때는 깐깐하고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키워나갈 때 부자의 길을 걷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수입이 없는 안 좋은 때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몇 년 후에는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라. 보석을 잘못 놓으면 폐물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보였던 것이 환경을 바꾸면 막혔던 앞길이 뚫리듯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본질의 구별은 거의 없다.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처럼 모두 자신의 위치가 있다. 비록 어떤 것은 찬란하게 빛나고 어떤 것은 어둡지만 위치를 바꾸면 우리는 별들 하나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고르는 일이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사이인 아이노와 브루노는 거의 동시에 한 대형마트에 입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닥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노는 사장의 신임을 받아 고속 승진을 하여 부서의 장이 되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아직도 그 부서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브루노는 더 이상 불만을 참지 못하고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신을 차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승진시켜 주지 않고 오히려 아부나 잘하는 직원을 승진시켜 주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장은 인내심을 갖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사장도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부족한 거지? 그건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때 사장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브루노 씨, 사장이 그를 불렀다. 당신은 지금 시장에 가서 오늘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브루노는 재빨리 시장을 다녀왔다. 지금 시장에는 농부 한 사람이 트럭에서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한 트럭에 대략 감자는 몇 자루가 있고 몇 근 정도 나가던가요? 사장이 물었다. 브루노는 다시 시장으로 뛰어갔다 돌아와서는 대답했다. 지금 10자루가 있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브루노는 다시 시장으로 뛰어갔다. 그가 숨을 헐떡거리며 다시 돌아왔을 때 사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시 거기서 쉬고 계십시오. 아이노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노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아이노 씨, 지금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세요. 아이노는 금방 시장에 다녀와서 사장에게 보고했다. 지금 시장에는 농부 혼자서 감자를 팔고 있는데 현재 10자루가 남았다고 합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품질도 최상급이었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왔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농부는 토마토도 몇 광줄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시한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토마토는 사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몇 개의 토마토 샘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도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은 온통 얼굴이 빨개진 브루노를 쳐다보며 아이노에게 말했다. 그분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세요.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데 항상 조급해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빈곤하다. 보는 안목이 넓은 사람은 항상 나중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부자 된다. 5달러의 광고로 100달러를 버는 사람은 5달러의 원가를 제하고 나면 95달러가 모두 자신의 머리로 번 돈이다. 50달러로 1만 달러를 번 사람은 9,550달러가 자신의 정신 노동의 대가이다. 그래서 창의력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성견 지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정확한 사람은 적은 자본이지만 크게 사업을 일구어낼 능력이 있다. 돈보다 돈 버는 법을 찾아라. 당신은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는가? 자녀에게 물고기가 가득 든 광주리를 선물하기보다 낚싯대라는 도구와 고기를 잡는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저축에 대해 가르쳐서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반드시 자신이 지출한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이 들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몇 편과 함께 들려드렸는데요. 가난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이 가난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거나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는 생각에 빠지는 정신적 가난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빈곤과 빈궁은 일종의 정신적 상황을 말한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이 재산을 잘 이용해서 성실하게 차근차근 일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성공의 바다에 도달한다고 믿어라. 아직도 당신에게는 부자가 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다.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저자의 말이 위로와 위안을 주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희망을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